핸섬 변호사님으로 지금 이름이 널리 알려져 가고 있는 최종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노동상담소 진행해 볼 텐데요. 법무법인 라온과 또 라온 법률TV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님이신 오늘도 최종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행이 매번 바뀔 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시겠지만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끔 변호사님 표정이 좀 당황스러울 때는 대부분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네, 오늘도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변호사님께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대기 발령과 징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징계와 관련해서 대기 발령 이슈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과연 대기 발령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근로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면 대기 발령 내가 받았으니까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았느냐, 이게 징계에 해당하니까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대기 발령이 이제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발령의 그 정의를 보면 우리가 사업주가 경영을 하다 보면 뭐 부서의 이동이나 아니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업무상 장애가 발생할 것이 뻔하게 예견되는 경우에 근로자들 그런 순간에 이제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판단했을 때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가 잠시 이제 근무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대기 발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일단은 인사명령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대기 발령이 단순한 인사 발령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건지 아니면 징계인 건지를 좀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정말로 이제 참 구분하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닌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구분하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만약에 대기 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 이제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로자의 대기 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뭐 그 밑에 이제 직급으로 강등된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이제 불이익이 간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 징계겠죠.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불이익 자체가 정도고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대기 발령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시점에 그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징계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참 구분하는 게 말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대기 발령 받으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 다음에 어디로 갈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거나 뭐 그냥 위에서 윗분이 너 어디 갈 거예요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사 발령이 딱 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기 발령자 써있고 그럼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네, 힘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길지 않으면 괜찮다는데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기간이 길어져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만약에 뭐 기간이 뭐 딱 정해져서 뭐 한 달 정도라고 만약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이제 수인 정도 할 수 있겠죠. 급여도 나오고 하면. 근데 이게 아니고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간다. 대기 발령이 뭐 바로미터는 없습니다. 몇 개월이 부당하고 몇 개월에 뭐 부당하지 않고 이건 없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긴 하는데 대기 발령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 받는데 경영상 필요도 없다. 네.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징계라고 생각하세요? 나가라. 네, 그렇죠. 네, 그냥 우리는 해줄 만큼 돈까지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눈치껏 하고 나가세요. 이런 표시가 시그널이 될 수 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뭐 이 주제랑 관련해서 조금 하나 살을 좀 붙이고자 한다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돈은 다 주는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갑자기 창원이나 부산 쪽으로 이제 대기 발령을 시키는 경우가 아 맞죠. 종종 발생을 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 경우 같은 경우에 거리가 무조건 멀다고 해가지고 대기 발령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대기 발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징계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인사 명령이란 것을 전제로 일단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발령을 했을 때 좀 이제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좀 나오는 케이스가 사실은 좀 많은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 변호인도 이제 그렇게, 대리인도 그렇게 말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아니고 전후 사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 발령이 징계에 해당해서 이게 부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건 정말 전문가랑 꼭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자기가 대기 발령이 이렇게 좀 하다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좀 더 기다려보고 뭐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기 발령이 만약에 처음에 1개월 정했는데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장을 시킨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네. 이 경우는 사실은 좀 징계성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을 낮춰버린다. 이때는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징계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서로가 합의가 됐고 뭐 그것이 명백하게 이제 뭐 언제 복귀시킨다, 이게 명확하다면 사실은 이제 정당 인상 명령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대기 발령하고 있으면 항상 좀 부당한 것 같으면 회사에서 항상 연락이 합니다. 네, 그래요? 해서 이제 내가 우리가 부당 대기 발령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이러면서 이게 네. 이 정도면 눈치를 채셔야 될 건데요.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뭐 짧은 기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인을 하시는데, 그런 전후 사정이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경영상 필요에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대기 발령 시킬까, 이런 좀 의문이 될 때는 꼭 전문가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으시고 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변호사님 이 정도로 이제 뭐 꼭 상담해 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렇게 잦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일반 사람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되게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좀 오늘의 또 대기 발령과 징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여김없이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최준현 변호사님의 오늘의 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기 발령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전문가 최준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